안녕하세요. 가족의 전당입니다. 보건일은 이제 전국에서 택배로 오지만 지금 이렇게 이거 안감 보십시오. 핑크색입니다. 이 안감에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위험이 될 수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은 뭐 어쨌든 조심하면 되는 거잖아요. 조심해서 해야 되고 나중에 겉면 염색할 때는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1차 염색을 할 때 주의할 점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안쪽을 염색을 하다 보니까 자 바늘땀에서 이렇게 스며 배 나왔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심을 하는 겁니다. 주머니 부분 이런 부분도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그리고 뭐 조심해서 하는데 최대한 이염이 안 되게 해서 색상을 변경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안감도 블랙으로 가기 때문에 안감도 바꾸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거의가 다 안 그렇습니다. 거의 안 그렇고 저는 이제 상담을 할 때 가방도 마찬가지지만 안감까지 하면은 이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감 아니면 자켓 같은 경우에는 우라까지는 안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해드려요. 그리고 뭐 입었을 때 문제 없고 안감이라는 것이 무조건 겉면하고 색이 같아야 된다?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단추잖아요. 뭐 단추를 교체를 해달라 그런 의뢰를 하시는 분도 안 계십니다. 없어요. 근데 뭐냐면 단추라는 것이 그 옷마다 단추가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명품 자켓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로고가 새겨져 있거나 단추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라 염색이 들어가는데 염색은 들어가는데 아주 애매하게 나와요. 좀 운이 좋으면은 블랙으로 딱 들어가면은 검정 단추로 해주면 되는데 그 모양 그대로잖아요. 그 모양 그대로니까 검정색으로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추 부분을 염색을 할 때는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자, 1차 염색은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염색은 물처럼 이렇게 흡수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는 가죽 부분이고 여기도 가죽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1차 염색은 이렇게 흡수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단추에 이염이 된다, 묻는다 그러면은 지우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2차 염색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제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닦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단추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단추가 이렇게 여유분이 있으면 좋고 그냥 그대로 염색을 한 부분을 그대로 말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신문지 같은 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감아놓고 테이프로 붙일 수도 있어요. 조금 이따가 제가 요령 한번 알려드릴까요? 자, 염색이 들어가면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 정도를 했다 이거죠. 단추 부분은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 넓은 공간 같은 경우는 그냥 바르면 되는데 그리고 단추 주변만 먼저 해주는 것이 만약에 이제 연습을 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꾸 방법이 생기고 요령이 생겨요. 뭐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니까요. 이렇게 조심해서 그냥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이렇게 바로 말려주란 얘기죠. 그래서 이 단추에 1차 염색약이 이염이 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약품으로 지우면 지워지기는 합니다. 근데 아니 젊어서 고생만 사서 하면 됐지. 일하면서 조금만 몇 초만 더 신경 쓰면 될 것을 고생을 사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이런 면 같은 경우는 그냥 바르면 돼요. 그냥 넓은 면은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대신에 이런 부분도 전체가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설명의 핵심이 뭐냐면요. 어찌 보면 염색에 있어서 1차 염색이 이제 색상을 이렇게 안감이 너무 밝거나 그랬을 때는 약간 까다로운 면이 있지만 모든 복원일, 염색일에 있어서요. 1차 염색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1차 염색이 잘 돼야 2차 염색을 했을 때 깨끗이 나와요. 뭐 얼룩덜룩하고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1차 염색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세 번째 단추죠. 세 번째 단추. 신경 써도 됩니다. 뭐 1시간, 2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자, 이 단추 부분만 하면 다른 데는 이제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자, 보셨죠? 단추에 이상이 없죠? 여기 좀 덜 말랐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가면서 꼼꼼하게 해주면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이 자켓도 지금 수원에서 온 거예요. 수원에서 온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작업을 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손님들이 복원을 뭐 사업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됩니다. 다 이런 걸 보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일단은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는 성의껏 해드리고 신경을 써 드려야지만이 손님 입장에서는 믿음이 가잖아요. 사실 뭐 솔직히 제가 유튜브로 수입을 내겠습니까? 일을 해서 버는 거죠. 일을 해서. 그리고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또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단추가 색상이 특이하거나 1차 염색을 할 때 이염이 되거나 약품이 묻으면 안 좋을 것 같다 하는 판단이 되면은 그냥 이 단추 부분 한 라인만 신경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요. 이 단추 부분을 신문지를 좀 좁게 잘라서 말아놓고 테이프로 딱 고정을 한 다음에 그렇게 염색을 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복잡하고 단추는 어차피 몇 개 안 되잖아요.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밖에 안 돼요. 네 개. 단추가 네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내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1차 염색 때만 조심을 하면은요. 1차 염색 때만 단추를 조심하면은 2차 염색하고 3차 염색은 단추에 묻어도 다 까집니다. 그 아셔야 돼요. 그래서 1차 염색을 할 때 단추를 별도로 해야 되는 경우에는 단추를 싸매고 하든가 아니면은 이게 지금 일반 단추잖아요. 스냅 단추가 아니고 이렇게 이 부분만 신경 쓰면 된다는 것이죠. 2차 염색은 단추에 검은색이 묻어도 잘 지워집니다. 그리고 단추에 변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놓으셔서 단추가 별도로 있는 제품은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